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물리신 분들도 많고, 지금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금요일 날 시간의 가격을 좀 봤을 때는, 거의 보합에서 마감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를 좀 했어요. 정확히는 21,400원 정도? 400원? 요때 좀 매수를 했고요. 자, 매수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리가 왜 괜찮은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돈을 쓴 자리이잖아요. 이 자리.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매수할 거냐면은 이 19,000원대까지 매수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구간부터 너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간 애들은요, 우리가 봐도 내려가 15,000원까지 내렸다가 25,000원까지 순식간에 40% 올렸잖아요. 그쵸? 이런 특징이 뭐냐면은 변동성을 일으켜서 개인들을 털어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럼 박셀바이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주는 것은 개인들을 털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찍어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끌어올려서 이 물량을 여기서 정리한 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뭐 100%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가 간 종목이 이렇게 개파락했다라는 것은 이 상한가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한가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물량을 한번 털어주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60분봉을 좀 봤을 때 얘가 찔러준 구간이 어딘지 보자고. 상한가 자리가 여기잖아요. 봐봐요. 상한가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상한가 자리를 딱 봐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딱 이 앞에 구간 언제요? 거의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부터 있던 물량을 싹 다 받아준 자리다. 이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있던 자리를 싹 다 밀어 올려준 자리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구간의 물량을 전부 다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상한가로 말아 올렸잖아요. 상한가. 25,200원. 그죠? 25,200원을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떤 그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량을 다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물량 다 잡아줬다.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잡아줄 만큼 무언가 강력한 호재가 나왔다라는 건데, 잠깐만 내용을 볼게요. 뉴스를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자, 여기를 보면은 박셀바이오 가남 EA상 결과 공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와, 얘 ORR이 진짜 대박인데 70%요.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해가지고 약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반응을 하냐 이런 건데 반응률이 70%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6명 결과담은 최종 보고서 수령, 기존 치료법 대비 반응률 생존기간 개선되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종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기존 이 단독군, 자, 요거를 좀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치료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치료법. 자, 요거랑 이제 박셀바이오의 NK, 그죠? NK 치료제를 같이 써봤을 때 요렇게 원래 객관적 반응률이 35%. 그러니까 요게 간암 관련돼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반응률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박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요? 엄청난 반응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 조정률이 100%다. 10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게 생존 기간도 생존 기간인데, 그쵸? 생존은 생존 기간인데 결과적으로 요거 무진행 생존 기간도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봤을 때 차세대 NK 치료제, 간암 관련된 NK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 좀 읽어볼게요. 정확한 내용. 자, 객관적 반응률은 68.75%였으며 종양이 진행되는 데 걸린 기간은 16.82개월이었다. 자, 박셀바이오는 환자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자가유래 NK 세포 치료제를 이 항암제와 병행했고, 기존 치료에 실패하거나 반응이 없는 말기암 환자 17명의 간동맥의 화학 항암제 NK 세포제와 같이 투약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기존 치료에 실패하거나 반응이 없는 간암 말기 환자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죠? 반응이 없는. 근데 여기서 17명이 투여했는데 어땠어요? 결과가
엄청났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짓말 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라이센스 아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셀바이오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라이센스 아웃 진행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이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로 좀 올라갈 것 같고, 자, 여기 보면은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CSR에서 한 명이 배제된 것에 대해 완전 반응을 보였음에도 환자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기준에 맞지 않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나왔다. 분석 결과 대상 환자 16명 중 3명은 종양이 관찰되지 않은 완전관해.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치료가 안 되는 환자 16명 데리고 완전관해가 3명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기준치 이상으로 종양이 줄어든 부분관에는 8명이었다. 이를 합산한 객관적 반응률은 68.75. 나머지 5명 또한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안전병변을 보여 질병 조정률은 100%를 기록했다. 미친 겁니다. 솔직히 제가 박셀바이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임상 결과만 보면 미친 겁니다. 그냥 이 약을 넣으면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질 않아. 더 이상 크질 않아.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대부분은 70%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엄청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16명의 데이터만 종합한 거라서 크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죠? 이 박셀바이오도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박셀바이오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21,450원부터 지속적으로 좀 내려갈 때마다 모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박셀바이오는 이번 임상 결과가 기존 치료법에 비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로슈의 아테졸리주맙, 제품명 티센트릭과 베바시주맙, 병용법 오아라는 30%, 반응률 30%, 10명 중에 3명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쓰였던 화학항암제는 소라페닙이다. 10명 중에 1명만 반응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는 반응률 7명, 70%라는 겁니다. 자, NK세포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지 않고 이 요법만 썼을 때의 반응률은 30% 안팎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특성과 실험 설계 등이 일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NK 치료제를 병용한 박셀바이오 치료법이 더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암이 다시 재발하기 전까지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임상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 16.8개월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 독립검토위원회의 분석값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8.8개월이면 2배죠.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소라페닙은 5.7개월이다. 단독구는 8개월 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 약물을 쓰면은 최소 기존에 쓰던 것보다 2배는 더 긴 기간 암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위한 신속 승인 대상 신청이나 천생법에 따른 첨단 재생 치료 허가 등 사업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감세포암 외에도 소세포 폐암, 췌장암 등 다른 암종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NK세포 치료제가 결과적으로 간암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럼 이 임상 모델로 폐암과 췌장암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임상 2비 3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이 부분 식약처에서 신속 승인 내줄 수도 있고요. 부분 승인 내줄 수도 있고, 핵심적인 거는 새로운 임상 모델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뭐한다? 임상한다라는 거예요. 폐암과 췌장암. 그러면은 요게 잘만 된다라고 하면은 키투르다와 비슷한 약물이 되겠죠. 여기 폐암과 췌장암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박셀바이오는 2비 3상이나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슈로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력들이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잡아줄 만큼 강력한 호재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잘 봐봐요. 원래 같았으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어디까지 올려요? 딱 여기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매물대까지만 올리고 빼요. 매물대까지만. 근데 봐봐.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얘네가 뺐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리고 뺐어야 돼. 왜?
여기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올리고 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기까지만 올렸다가 이렇게 뺐어야 돼. 근데 이 위에까지 상한가로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량을 장악하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셀바이오 저 목표가 꽤 높게 잡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잡을 거니까.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이 과거의 이 완전관의 이슈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죠? 23만 원까지. 그죠? 근데 지금은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 근데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죠. 이거는 반영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박셀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 박셀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구간 어떻게 부분 매수, 분할 매수 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지금 갈 때 주가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다들 아시죠? 어떻게 가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다. 우리는 이 파동에 있어서 이러한 저항선에서 부분 매도, 다 매도하는 게 3분의 1 매도, 눌리면은 3분의 1 다시 매수, 올라가면 또 3분의 1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하면서 수익은 챙겨가고 비중은 키워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박셀바이오 들고 갈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모아가야 된다. 대장주 위주로. 박셀바이오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반드시 모아가셔야 되고 010-9201-6329로 박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확실한 타점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부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19,000원 구간,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렸던 구간, 이 19,000원 구간대까지 일단은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매수 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바이오 종목 좋아하는데 박셀바이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박셀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셀바이오 관련된 내용 자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큰 상승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지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루하게 할 수 있다. 지루하게. 우리는 이거 견뎌내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리 높여 추천드린 종목이 원전주 중에 몇 개 있죠. 금양그린 파워. 요것도 추천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이 14,300원까지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아마 여러분 평단가가 아마 이쯤 15,000원일 거예요. 그죠? 20% 이상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거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그린 파워도 그렇고 BHI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죠. 이 종목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볼 만하다. 얼마 추천해서 8,500원. 몇 프로 올랐어요? 20% 넘게 주가가 또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고민하고 제가 살 수 있는 종목, 나도 살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는 조금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정말 너무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당연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박셀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좋은 종목도 반드시 손절 라인이라는 거 분명히 잡긴 잡아야 돼요. 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모아가는 거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19,000원까지 모아갈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부분 손절하고 또 지켜보겠죠. 왜? 좋은 회사라면서 왜 손절하냐? 자,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주식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어떻게 최대한 비중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19,000원까지 좀 모아갈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모아가면 좋을지 박스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